그날 저녁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들어서는가 싶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수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고 그동안 담아두었던 말들이 터질 것 같았지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대체 왜 저희 결혼을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가 뭘 해도 엄마는 항상 반대만 하시잖아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걱정을 넘어선 아들의 서운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반대하는 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결혼이란 게 현실을 감당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사랑해도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면 고생할 게 뻔한데 부모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제 말에 민수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엄마, 사랑 하나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는 안 된다고만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젠 화가 난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야. 결혼은 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니까. 너희 둘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거야. 민수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부모님은 저희를 믿어주지 않으세요? 엄마는 늘 제 생각이나 결정을 반대하고 의심하시기만 하잖아요. 제가 못 해낼 거라 생각하시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더 상했던지라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 아빠가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말리는 거야. 우리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만 부리니? 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격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민수는 지지 않고 맞섰어요. 엄마는 왜 항상 제 결정을 의심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결혼까지 일일이 간섭하실 거면 제가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현실을 알고 결혼을 결정한 거라면 이렇게 부모가 우려하는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부려도 현실적인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단다. 민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말대로라면 저희 결혼은 처음부터 실패였겠죠? 저희는 다 포기하고 부모님 뜻대로 살면 만족하시겠어요? 그 순간 그 말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라. 그 결혼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일 없으니까 다시는 결혼 문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하지 마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다시는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 그 뒤로 민수는 자기 뜻대로 결혼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자 윤정숙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66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고 나니 자식 걱정이 더 커졌네요. 특히 우리 아들 민수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나이 33이 될 때까지 어찌나 든든하게 자라주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이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의 자라온 모습이나 성격만 보자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새부터인가 결혼도 든든하게 준비된 상대를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릴 거라 굳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 민수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부터 뭔가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자기 일을 한동안 쉬고 있다는 조금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저야 그런 직업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그냥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제 생각이 구시대적일 수 있다 싶어서 처음에는 크게 개의치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그 여자친구 지연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커졌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민수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연이가 민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인지 그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할지 확신이 들지 않더군요. 그 결혼 소식을 듣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겠지? 하고 서로 되묻게 되는 걸 보면 저희 부부 모두 불안한 게 많았던 거죠. 마음이 가벼운 일이라면 말리지 않으려 했지만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선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약속한 시간에 지연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사실 그 친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 보려 했죠. 그래야 결혼을 허락하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첫인상부터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더군요. 밝은 얼굴로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가벼운 옷차림과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수가 늘 나와 남편을 예의 바르게 대했던 걸 생각하면 조금 의외였거든요.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어떤 일을 하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놓았는지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대화 중에 아직 직장 생활은 하지 않지만 프리랜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결혼이라는 건 현실적인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을 쉬고 있다는 말에 과연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결혼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그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이 소중한 건 알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려면 경제적인 안정과 꾸준한 노력, 책임이 필요한데 지연이의 이야기는 다소 낙관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저녁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고 민수의 여자친구가 집을 나선 후 남편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결혼은 시기상조라고 느꼈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그 친구가 우리 민수와 함께 살며 고된 현실 속에서도 기꺼이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돼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수의 결혼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문제였고,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군요. 몇 번이고 스스로 물었어요. 내가 반대하는 게 옳은가? 하고요. 그러나 민수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확신에 찬 눈빛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기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책임감이 필요하고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며칠 후 민수가 저를 찾아와 다시 한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민수는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자 다시 한번 반대할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민수가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결심한 지 몇 달 후 우리 부부는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지만 민수의 확고한 의지와 사랑하는 마음을 꺾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결혼식 날 부모로서 저희는 민수의 앞길을 축복해 주려 했고 아들이 새로운 출발을 잘 해내리라 다독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선택한 결혼이라 믿고 싶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민수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제야 불안한 예감이 스쳐 마음이 어두워졌죠.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아실 겁니다. 새로 결혼한 자식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러 오는 일은 보통 심각한 상황에서나 일어나는 거라는 거요. 민수는 마주 앉자마자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모양이었죠. 그동안 결혼 생활을 어떻게 꾸리고 있었는지 눈앞에 아른거리며 민수와 아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결혼이었나 싶었습니다. 민수야,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니?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직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프리랜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일거리가 줄어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민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정을 마음에 담아둔 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미리 대처하지 못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결혼을 시작했으니 경제적인 문제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지만 민수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남편과 둘이서 민수에게 여러 번 강조해왔던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솔직히 결혼에 대한 민수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 몇 번이고 물었어요. 민수야,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서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깊이 생각해 본 거니? 저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민수는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엄마, 아버지는 왜 자꾸 걱정만 하세요? 저희 둘이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어요. 하고 단호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매번 민수의 결혼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많이 싸운 뒤라서 불편해하는 민수의 반응에 차마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강행하려는 아들에게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민수는 끝까지 자기 의사를 고수했어요. 특히 저보다 더 단호하게 나섰던 건 남편이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민수와 그 친구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던 날이 있었어요. 민수야,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경제적인 안정이 함께 가야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민수는 여전히 단호한 눈빛으로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다들 그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서로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남편은 민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아들도 지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속상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마음이 걸려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어. 저 역시 이 결혼이 옳은 결심인지에 대한 불안함이 컸지만 이미 결혼을 앞둔 민수의 결심을 꺾을 방법이 없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 동안은 민수의 결혼 생활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부부는 부디 잘 해내고 있을 거라며 한숨 돌렸죠. 그런데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부모에게 손을 내민 민수의 모습은 우리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저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고 지연이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곧장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게 맞는가 싶었습니다. 이 문제는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민수 부부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힘으로 도와줄 순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자식의 문제를 우리가 대신해주면 민수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대게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를 불러 우리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민수야, 내 가정이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니. 엄마 아빠도 너희가 힘든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희는 이제 부부로서 함께 겪어내야 할 문제들이 많단다. 민수는 제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실망스러워하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우리도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죠. 민수는 집을 떠나며 한동안 저희와도 멀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한층 지쳐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엄마, 지금 댁에 가도 돼요? 아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톤에 그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그 얼굴은 온갖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게 눈에 보였죠. 민수가 그렇게 지쳐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부모 없이 스스로 해내겠다는 당찬 마음으로 출발했던 아이인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런 얼굴로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민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그저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마음 편히 찾아오지도 못하고 지냈을 민수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민수야,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렴. 무슨 일이니? 제가 차분하게 말을 꺼내자 민수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요즘 정말 힘들어요. 매일 싸우다시피 하는데 더 이상 서로 말조차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수의 얼굴에는 심한 지침과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마음이 불쑥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겪는 현실을 외면하기에는 그 아이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이 너무 깊었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힘들었던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름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지연이도 많이 지쳐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둘이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서로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 말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을 담고 있는지 짐작이 가서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노력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민수가 저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그 노력조차도 힘겨웠나 싶어 안타깝기도 했어요. 이제는 둘이 스스로 겪어내야 할 시련임을 알고는 있지만 자식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로서는 모든 게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할 때는 아내와 함께하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보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자꾸 다투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민수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혼란스러움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해졌어요. 부모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민수인데 이렇게나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저희에게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삼켰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민수야, 결혼할 땐 사랑만으로 다 될 것 같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알겠지? 사랑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부부는 서로의 삶을 지탱해 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둘 다 준비가 덜 된 것 같구나. 제 말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끔씩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을 들으며 부모의 조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결혼이라는 건 어려운 거란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너희 둘이 함께 책임지고 일어서야 하는 거야.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는 서로가 진정한 의미에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 지연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중심을 잡고 아내를 감싸야 하는 거고, 내가 힘든 상황이라면 지연이가 내 마음을 지지할 줄 알아야 해.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부부가 해주는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수야, 결혼이 어렵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건 다행이지만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너희가 진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릴 거야. 너희 둘이 진짜 부부가 되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야 해. 사랑이든 돈이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감당해 내야 하는 거야. 민수는 저희 부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에서 서운함과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기에
우리는 단호하게 조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걸 민수도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조언이 끝나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천천히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으니 민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느꼈습니다. 민수에게는 힘든 선택이었겠지만 스스로의 문제를 감당해야 할 때임을 이제 민수도 조금씩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니 남편도 저도 자리에 앉아 한참을 서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민수는 우리와 거리를 두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우리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요. 민수가 이번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시점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민수의 마음이 풀리길 기다렸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며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민수가 스스로 결혼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의 아내 지연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쩐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지연이의 목소리는 민수보다도 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요즘 민수랑 너무 자주 다투게 돼서 정말 힘들어요. 결혼 전엔 이렇게 자주 싸울 줄 몰랐는데 지금은 감당하기가 버겁네요. 그 통화에서 저는 민수 부부가 더 큰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전화를 한 이후로 한동안 소식이 없길래 우리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와 지연이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더 말라 보였고 지연이 역시 무겁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전 그 밝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와 남편은 차를 준비해 거실에 둘을 앉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말을 아끼고 있었고 저희는 먼저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편해 보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수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정말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계속 다투다 보니 이제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아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결혼 전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던 민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무너진 기색만이 역력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눈을 마주치니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부모님이 왜 반대하셨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저희끼리 헤쳐나가기엔 너무 어려워요.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수의 그 말이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민수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늘 자식을 지켜주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지 다시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연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너희가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쉬운 길만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너희가 직접 겪고 부딪히고 깨달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야. 민수는 눈을 감고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며 민수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조언을 했는지 너도 기억할 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오로지 그 사랑 하나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란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 나가야지. 그 과정을 부모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건 올바르지 않아.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렴. 민수는 제 말을 듣고 침묵한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마음이 덩달아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라는 것이니까요. 민수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저희는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야, 너와 지연이가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고비일지도 몰라.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함께 헤쳐나가야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너희가 고통을 겪는 게 마음이 편치 않지만 이 결혼은 너희의 선택이니 너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란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아내도 조용히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조언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부모로서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민수와 지연이는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저희도 더는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우리 부부도 점차 그 문제에서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자식을 도와주지 못한 게 가슴에 남았지만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으며 하루하루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한결 가라앉은 톤이었어요. 민수는 지연이 함께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둘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고민과 반성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힘들었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서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처음부터 왜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지. 그 말에 그동안 눌렀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그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저와 남편은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책임지고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니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민수는 조금씩 결혼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자주 연락을 해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지연이와 함께 노력하며 새로운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진심을 다한 조언과 사랑이 결국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이번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부부가 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그저 자식의 앞날을 조용히 응원하며 언제나 곁에서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와 지연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매일같이 자식들 걱정을 하며 기도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응원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만 가볍게 밀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와 지연은 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민수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더군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했던 조언과 응원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와 지연이 요즘 많이 나아졌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정말로 변한 것들이 많아요. 지연이도 요즘은 일을 다시 시작했고 저희 둘 다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려고 해요. 하고 전해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동안의 무거운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삶의 시련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들 하지요. 민수와 지연도 그렇게 서로 맞추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지켜보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동안 늘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 덕분에 서로 믿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둘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간의 고민과 갈등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민수와 지연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했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식에게 전해졌음을 깨달았죠. 우리 부부도 조용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작은 것부터 성취해 나가길 바라며 저희 부부는 그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봐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행복을 이룬 날에는 우리도 함께 웃으며 축하할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인생에 다시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저 든든한 마음의 집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그동안의 긴 갈등을 뒤로하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립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도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날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민수와 지연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우리 부부도 자식의 앞날을 여유롭게 응원하는 삶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후로 민수와 지연은 함께 지내며 안정된 삶을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서로 맞추어 가던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차이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의지하며 서로의 자리가 되어 가고 있었지요. 우리 부부에게도 민수와 지연이
가끔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부로서 더욱 성숙해진 그들이 자랑스러웠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 스스로 해결해낸 과정이 그들에게 큰 의미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거의 통화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먼저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정도로 마음을 터놓기 시작한 거죠.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질 때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을지 생각하며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이제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와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지연의 담담하면서도 밝은 목소리에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역시 가정이 이제 한층 더 단단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도 자주 연락을 주었고 어느 날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 임신했어요. 그 말의 순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아빠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기쁘고 또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한층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책임감을 느끼며 아내와 아이에게 든든한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는 민수가 대견하면서도 흐뭇했습니다. 어릴 적 언제나 의젓하던 아들이 이젠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과 저는 그저 기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수와 지연이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는 소식을 듣던 날은 아마도 우리 부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어진다는 걸 실감하며 세상 모든 걸 이겨낼 힘이 솟아나는 듯 했지요. 남편과 저는 손주를 처음 보러 갔을 때 울컥하는 마음에 말 한마디도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감격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이제 부모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돕고 싶어졌습니다. 가족이 커지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이 커졌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부부는 민수와 지연이 서로 사랑으로 의지하며 새로운 가정을 더욱 탄탄하게 이끌어갈 거라 믿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이제는 자신들만의 가정을 진심으로 일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부모로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 그리고 민수와 지연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더 큰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젠 우리 삶의 또 다른 행복이자 기쁨이 되었죠. 우리 부부는 이제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며 한 발 물러선 채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정과 삶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었고 그 결실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도 조용히 이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들이 우리처럼 부모로서의 삶을 다 살아냈을 때
우리가 느꼈던 똑같은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간식은 왜 안 주신 거예요? 그냥 제 부탁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한 번 준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그럼 제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니까 저희 방식을 따라주셔야죠. 나도 아이들 건강 걱정해서 챙기는 건데 너무 간섭처럼 느껴지네. 내가 손주들 잘못 키우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주들을 봐주느라 자신의 삶이 사라져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윤정자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윤정자라고 해요. 올해로 68이니 이제 꽤 나이가 들었죠.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손주들 돌보느라 여전히 쉴 틈이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좀 쉬어가면서 남은 생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네요.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손주들 먹일 밥을 준비하며 하루가 시작돼요. 이게 내일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 싶어 한숨이 나올 때도 많죠. 그래도 자식들이 바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하지만요,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일을 두고 남편과 종종 다투게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답니다. 남편도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니 서운할 때가 많아요. 처음엔 단순히 힘든 일 하나가 늘어났다고만 여겼는데 이 일로 인해 가정에 있는 제 모든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다투는 건 언제나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에요. 한 집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주 문제로 얘기하다 보면 참 다르게 느껴지네요. 어느 날 퇴근하던 남편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당신, 이젠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싸해졌어요.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냐니요? 그렇다고 내가 손주들을 안 돌보면 우리 아들 내외는 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애들 둘이나 되고 맞벌이 부부라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아무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손주들 먹일 밥 챙기고 학교 보내는 것도 손이 많이 가지만 그게 나 없이도 가능할까요? 남편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그만하고 싶은 것.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애들은 뭐가 되는데?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저보다 손주들에 대한 정이 덜 붙어서인지 늘 일이 없을 땐 그저 쉬고 싶어 해요. 손주들 챙기는 일은 저한테 맡겨놓고 자신은 그냥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 하는 게 참 얄밉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에게도 할 말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손주들에게만 집중하는 게 불만스럽다고 했어요. 남편의 그런 불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손주들 보느라 자기 건강도 잘 챙기지 못하고 여유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일방적으로 제가 손주들을 보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을 챙기는 게 그렇게나 문제라면 본인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과 말다툼은 끊이지 않았어요. 일이 좀 많아 피곤한 날엔 특히 감정이 예민해져서 그만 더 크게 다투고 말죠.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그럼에도 자식들을 돕고자 하는 제 마음을 왜 몰라주는지 답답해요. 서로의 생각이 갈라지고 벽이 생기는 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더 울적해지죠. 하루는 남편과의 다툼을 피하고자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친 후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남편은 아침잠이 많아서 제가 빠르게 나가면 아침 다툼은 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벗어나기 전에 종종 짧게나마 한마디씩 던지곤 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지? 집 안 청소는 누가 하고, 내 밥은 누가 챙기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쌓인 서운함이 폭발할 듯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의 혼잣말은 이어졌고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러다 나중에 정말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불안감이에요. 손주들을 돌보는 건 힘든 일이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제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매일 남편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손주들을 챙기러 나가요. 아이들을 돌보며 분주히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남편이 했던 말도 잠시 잊히지만 결국 집에 돌아올 때면 다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남편은 다 큰 어른이 된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만 보이고 그렇게 소외감이 더 커져만 가는 거죠. 하지만 손주들은 그저 할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손잡고 학교에 가고 장난감 고르며 웃는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힘든 건 다 제 자신을 위한 거라기보다 손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 여기고 참아내요. 하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마음 한켠에서 풀리지 않고 응어리가 되어가는 것만 같아요. 사실 손주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며느리가 제 방식에 대해 자꾸 뭐라 할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당부할 말이 참 많아요. 아이들 먹을 건 미리 싸준 것만 먹이고 간식도 건강에 좋은 것만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아침에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하면 당장이라도 제게 전화를 걸어 애들이 채소도 잘 먹는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서운하고 상하는 게 사실이에요. 내 나이 60이 넘도록 자식들 잘 키웠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무조건 최우선인데 며느리가 내 방식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 참 서글퍼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며느리가 준비한 간식 대신 제가 준비한 찹쌀떡을 손주에게 준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직접 장을 보고 돌아와 손주들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준비해둔 찹쌀떡을 보니 손주 녀석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하얀 찹쌀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반짝이면서 먹는 아이들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흐뭇해져요. 물론 며느리 간식도 준비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아이들은 찹쌀떡을 입에 넣자마자 어찌나 좋아하는지 할머니 마음이 또 약해지더라고요. 며느리 당부대로만 먹이면 아쉬울까봐 저도 모르게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대뜸 얼굴이 굳어져서는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오늘 찹쌀떡을 주셨다고요? 그 물음에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길래 한 입씩만 줬어. 라고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잔뜩 언짢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애들이 혹시 알레르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래는 제가 간식 싸운 걸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가슴 한편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실 며느리의 마음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이에게 해로운 걸 먹인 것도 아닌데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제게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그렇게 손주들에게 나쁜 걸 먹인 건가?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평생 아이들 밥 챙기고 공부 뒷바라지하며 우리 애들 잘 키워낸 제 육아 방식이 며느리한테는 불안하고 부족한 방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런 일이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아이들 챙겨놓은 간식 꾸러미를 제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어떻게 먹이라고 지시하는데 전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손주들이 하루 종일 잘 먹고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챙기는데 며느리는 자꾸만 하나하나 규칙을 정해서 지켜주길 바라니까 억울한 마음이 쌓이더라고요. 나만의 방식으로 손주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일부러 며느리가 챙겨준 간식 대신 손주들에게 제가 장만한 과일도 주고 직접 튀긴 김말이도 간식으로 줬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끔씩 먹이고 좋아하는 음식 주는 게 제 나름의 사랑 표현이었거든요. 손주들이 그걸 정말 좋아하면서 할머니 최고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엔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제게 한 번 더 진지하게 얘기하더군요. 아들 앞에서요.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린 방침대로만 아이들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먹이기 싫다고 하는 음식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요. 아들까지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마치 내 사랑 방식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손주들 건강을 위해 며느리와 아들이 나서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혼자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걸 먹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씩 특별한 간식 준 건데 왜 저리 예민해할까? 이러다가는 내가 손주들 돌보는 게 아니라 감시당하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손주들 돌보는 일이 맞나 싶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며느리 말도 맞는 거야 라며 쉽게 얘기했어요. 남편도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듯해서 더 서운했지만 이젠 더 이상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느리와 자꾸만 충돌하면서 제 인생이 아닌 그저 며느리와 아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이런 갈등이 반복될수록 점점 집에서도 우울하고 무기력해져 가는 게 느껴졌어요. 손주들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과 갈등하면서도 참았던 마음이 며느리와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제 자신도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안고 매일 손주들을 돌보며 버티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 얼마 만에 보자며 약속을 잡자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사실 친구들과의 시간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데 손주들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친구들 만나는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참 반가웠죠. 얼마 전에는 건강 문제로 입원했던 친구도 있어서 이번 모임이 그 친구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약속이 잡히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들떴어요. 며칠 전부터 그날은 손주들 밥도 일찍 챙기고 저녁쯤 나가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임 전날 저녁에 아들이 전화를 해서 엄마 내일 제가 회사에서 야근이 잡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집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래도 아들에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속상했어요. 이번 약속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친구들과의 만남은 제겐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 약속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어요. 나는 늘 손주들 돌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싶었지만 그저 모임 약속을 취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론 억울하면서도 손주들을 잘 챙기는 게 당연한 책임처럼 여겨지는 제 모습이 싫어졌죠. 다음 날 친구들에게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전화를 돌렸어요. 사실 말이 취소지 모임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저는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손주들 봐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전화를 건 친구들도 너무 안타깝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다음에 보자. 그래도 내가 안 오면 많이 아쉬운데 어쩌겠니? 라고 위로를 건네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괜히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과의 소중한 약속도 매번 이렇게 포기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육아에 모든 걸 쏟아야 하는 이 현실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손주들을 돌보며 힘든 감정을 털어놓을 곳도 없다는 게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간식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런 생활이 몇 달, 몇 년을 반복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손주들 돌보는 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오랜만에 제 속내를 꺼내봤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내 인생은 이제 없는 것 같아. 친구들과 약속도 못 지키고 하루하루 손주들 돌보는 것 말고는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 나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니 남편이 잠시 가만히 듣더니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다 그렇지. 그냥 아이들 돌봐주는 게 우리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잊고 살자.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서운하고 위로가 안 됐어요. 저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결국 그날 밤에는 남편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혼자 속상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제가 참으면서 손주들 돌보고 이렇게 제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했던 서러움을 안고서도 손주 돌보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손주가 2명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와 유치원 다니는 둘째 아이인데 두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챙기다 보니 점점 몸이 따라주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워낙 바쁜 직업을 가져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아들도 야근이 잦아 주말에도 제가 맡아야 할 일이 많았죠. 아침 일찍 손주들 밥을 차리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는 일, 그 와중에 간식까지 챙기고 숙제도 봐주는 하루하루는 언제부턴가 고스란히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새벽에 다리와 허리가 너무 저려서 자다가도 몇 번씩 깰 정도였어요.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주물러도 보고 스트레칭도 해봤지만 한번 저려온 다리와 허리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프고 지쳐서 자꾸 눕고 싶어질 정도였지만 손주들 볼 시간이 다가오니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켰죠.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겨우 밥상을 차리고 도시락까지 싸서 손주들에게 챙겨주고 나니 이미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학교와 유치원까지 다녀오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너무 무겁고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손주들 얼굴을 생각하면 또 쉬겠다는 말을 아들 부부에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손주들을 내게 맡긴 채 저마다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 부부였으니까요. 그날 오후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전화해서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너무 반가웠지만 손주들 학교 시간이 금방이라 애써 마음을 접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녁엔 둘째 손주가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가 놀아달라며 소파에 매달려서 제잘거리고 첫째도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젠 제 몸이 따라주질 않아 아이들에게 짜증을 낼 뻔했죠. 그날 밤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어렵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손주들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러다가 정말 아프겠어. 손주들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지만 이렇게 매일 일하다가는 나도 무너질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제 말을 듣고는 그래도 뭐 어쩌겠어. 애들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우리가 봐줘야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정말 너무나 서운했어요. 나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조차 온전히 제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아픈 몸을 이끌고 작은 병원에 들러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피곤이 쌓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서
휴식을 꼭 취해야 한다고 말했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런 진단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제 시간 하나 챙기지 못하고 손주들 돌보느라 버텨온 제 자신이 서글프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참아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힘든 날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이 생활을 정말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분명히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만으로도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손주들이 할머니가 필요할 때 제가 함께 있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과 이제는 저도 제 삶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갈등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맘 먹고 아들 부부에게 제 속내를 꺼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자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사실 요즘 내 몸이 많이 힘들어. 손주들 보는 건 좋지만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기도 해. 나도 내 나름의 시간을 갖고 내 인생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놀라는 눈치였어요. 며느리가 조금 서운한 표정으로 어머니, 저희도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장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그동안 손주들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며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나름의 사정이 있고 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아들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엄마가 힘드시면 다른 방안도 좀 생각해 볼게요. 엄마도 이제는 편히 지내실 수 있어야죠. 라고 말해줬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정말 울컥하더군요. 그동안 늘 부모로서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제 역할이라 여겨왔는데 제 아들이 이제는 저를 배려해 주려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아들도 생각 끝에 이제는 일주일 중 며칠은 가사도우미 도움을 받으며 제가 쉬는 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자고 했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사도우미를 예약해 두었다며 제가 원할 때 언제든 손주들을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에 기분이 묘했지만 손주들에게 할애했던 제 시간 중 일부를 이제는 제 자신에게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손주들도 그리고 아들 부부도 여전히 제가 필요로 할 때는 곁에 있지만 이제는 제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더군요. 이젠 저도 저 자신을 위한 작은 여유를 찾으며 할머니로서가 아닌 윤정자로서 남은 인생을 준비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제 자신도 지키고 돌보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일주일에 며칠 가사도우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정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마음도 몸도 점점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군요. 매일 아침 손주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이제는 남편과 둘이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하며 여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야말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전엔 남편이 불쑥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너무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다. 내가 당신 힘든 거 뻔히 보면서도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졌던 감정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그냥 몰랐던 걸로 하자. 이제 와서 그거 따져서 뭐 하겠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후로는 집안일도 제 몫을 덜어주려 자주 돕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손주들 돌보러 나가면 집에서 청소도 도와주고 저녁이 되면 남편이 간단한 반찬도 챙겨놓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그렇게 서로 조금씩 더 배려하다 보니 이제는 남편과도 더욱 가까워졌고 대화도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 평일 하루는 둘이서 오랜만에 근처 산책도 다니고 가끔은 시장에 가서 간식거리도 사와서 먹곤 합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당신 좋아하는 도넛 샀다라며 하나를 내밀며 웃더군요. 그 순간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손주들에 치여 살아가며 남편과 소소한 기쁨도 나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요. 남편과 같이 도넛을 나눠 먹으며 한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데 그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도 보내요. 예전처럼 친구들이 모임을 잡을 때마다 마음 졸이며 못 간다고 말하는 대신 이제는 제가 먼저 약속을 제안할 수 있어요. 오래간만에 다 같이 만나서 저희끼리 가벼운 점심을 먹고 동네 산책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동안 육아 때문에 놓쳤던 제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며 야, 요즘 내가 진짜 행복해 보여. 라고 말해줄 때마다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웃음이 나오곤 해요.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전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손주들이 무언가를 할 때 저도 더 편안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보면서 가끔씩 지쳐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조금 장난을 쳐도 할머니도 한번 해보자 하며 놀아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제 곁에서 편하게 웃고 제잘거려서 정말 행복해요. 주말에는 남편과 같이 손주들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 산책도 가곤 합니다. 남편도 이제는 손주들과 더 가깝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손주들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같이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놀며 한껏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옆에서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남편이 저에게 불쑥 다가와 이제야 내가 제대로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할아버지 같아. 그동안 당신 혼자 고생 많이 했네. 말할 땐 정말 뭉클하더군요. 남편과 이렇게 서로 고생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모습들이 예전에는 몰랐던 소중한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요즘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지치고 무기력하지 않아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손주들 이야기도 웃으며 나누고 제 하루 일과도 즐겁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쉬는 날엔 남편이랑 작은 텃밭에 나가 텃밭을 가꾸는 일도 함께하고 가까운 등산길에 가서 계절마다 바뀌는 산의 모습을 구경하는 소소한 기쁨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참 소중하고
또 서로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걸 느껴요. 한 번은 손주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가 우리랑 놀아줄 때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보내면서도 제 자신의 시간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손주들을 사랑하고 제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가 바라던 인생이라는 걸 새삼 깨닫고 있어요. 매일 아침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맞는 하루가 너무나 평화롭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계속 흥미로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